다음 인터뷰는 비례신당 가칭 조국신당을 창당하겠다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장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요거 하나 간단히 여쭤볼게요. 영화배우 네. 문성근 씨 그리고 조정래 작가가 공동 후원회장을 맡게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예. 두 분께서 저하고 사적 인연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적 인연보다도 가칭 조국신당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예. 그런 차원에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셔서 저희로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후원회장도 뭐 유명하신 분들이 지금 맡게 됐는데 근데 논쟁이 많고요. 처음부터 좀 네네. 어려운 질문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네. YTN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무선전화 면접으로 네.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조국 전 장관님의 신당 창당에 대해 부정 여론이 63%, 긍정은 27%입니다. 부정이 네네. 배 이상 높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의견 존중을 하고요. 예. 앞으로 저희가 또 저나 또 조국신당이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주의의 말씀으로 듣고요. 또 그런 여론조사 말고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꽃이라거나 미디어 토마토라거나 등등의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예. 비례정당에 어딜 투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저희를 세 번째로 즉 한 10% 이상의 지지를 보내주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비판 여론 고려하고 또 응원하시는 또 여론 역시 고려하면서 행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YTN의 여론조사는 지난 18일 19일 실시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물론 이제 어느 비례정당에 투표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조국신당이 평균 10% 내에 얻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국민들의 60, 70%는 반대. 뭐 네네. 앞서 얘기한 YTN 조사에서도 20% 정도는 20% 이상은 찬성. 그러면 이분만 찬성한다면 많은 분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뭐 모든 문제를 여론조사의 기초에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이제 비판적 문제의식이나 비판적 여론을 전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나 조국신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 등을 국민 여러분께 계속 밝혀 나가다 보면 또 예. 여론 역시 바뀔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미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뚜벅뚜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이 부분도 조금 더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2심까지 일부 주요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말이 많았던 허위 인턴 경력서, 자녀분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네. 말씀하시죠.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2019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예. 뭐 기억하실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되었을 때 예. 검찰과 언론은 제가 권력형 비리를 범했다. 사모펀드를 통해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모았다. 이렇게 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람 분 예. 그리고 학교 폭력 소송에 불출석해가지고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만들었던 권경의 변호사 분들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모펀드 건으로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식들의 표창장 문제, 인턴 증명서 등의 문제가 되어서 수사가 전개되었고 제가 장관직 사임하고 제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예. 그렇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그렇지만 검찰의 이와 같은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기우제식 수사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검찰권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당연히 하급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하급심 판결의 사실관계 파악, 법리 적용 등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고 다툴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로서는 이런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에 맞서 싸울 정치적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맥락에서 제가 정치 참여를 시작했고 창당을 준비한 것입니다. 물론 상고하고 또 정치 참여는 조국 전 장관님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뭐 사모펀드 의혹 보도가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일단 부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 이것 빼고는 이쪽에서는 유죄 판결이 받은 게 별로 없긴 합니다. 물론 당시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고 온 집안의 여러 가족에 대해서 많은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충분히 있지만 일부 사실관계 예를 들어서 표창장 위주로 할지 감찰 무마 같은 거는 현재 2심까지는 법원에 의해서 인정받은 사실관계거든요. 네네. 장관님이 이제 사과는 여러 번 했지만 15번 하셨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는 그 사과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하고심 판결의 그 표현에 대해서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거의 15번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예. 법정에서도 법정 바깥에서도요. 그런데 그 판결문의 내용의 취지를 따르게 되면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사과란 것인데 저는 무죄를 다투는 사람입니다. 예. 무죄를 다투는 사람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만 사과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게 다투게 되면 진정한 사과다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저를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 점 판결의 입장은 존중합니다만은 저로서는 저의 헌법상의 권리인 무죄를 다투는 것 앞으로 계속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2심까지 사실심을 하기 때문에 증거의 인정 여부는 대법원은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 신당 창당을 했고요. 국회에 입성을 네.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죠. 그건 뭐 예.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 가정의 가정을 거듭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예.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할 일 또 저희 변호인이 또 변호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예. 그것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하면서 현재 제가 정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전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법률적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건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피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뭐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네네. 예를 들어서 앞서 2심까지 인정됐던 일부 범죄 사실에 2심까지는 인정이 됐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만일 확정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국민들이 표를 준다고 해서 명예회복이 될 수가 있죠? 다른 문제죠. 제가 법률적인 판단이 어떻게 내려진 거와 달리 또 예. 한편으로는 그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래서 그 문제는 두 개가 물론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두 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 법률적 판단은 법률가들 특히 이제 법원에 계신 그 판사분들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비법률적 판단 또는 정치적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앵커님께서도 언급하셨고 또 제가 아까 거론했던 여론조사에서 예. 13% 이상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걸 모르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모르시지 않으면서도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를 표하시는 이유는 있겠죠. 그분들이 뭐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그저께부터 당원 모집을 했는데 지금 약 한 3만 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지지를 표하는 아니겠습니까? 즉 요컨대 법률적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고 그와 별도로 정치적 판단은 또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고요. 그걸 알겠습니다. 구별하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만 명의 당원을 얘기하셨는데 3만 명의 당원이 지지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명예회복이라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3만 이제 명으로 계속 명예무전되지는 않고요. 예, 지금 예. 현재까지 3만 명의 당원이 가입했다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 더 들어오실 것이고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본 것, 그걸 통한 것이지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됐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 조 장관님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를 저희가 방송상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서요.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앞서 얘기한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2월 17일 18일에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당시 조국 신당 지지율은 9.4%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꽃이 지난 16일과 17일 역시 무선 100%의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비례정당 어디에 투표할 거냐에서 가칭 조국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답이 10.0%에 나왔다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단 민주당과의 장관님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조국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좀 서운하셨습니까? 저는 뭐 그렇지 않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박홍근 그 전 원내대표의 입장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뒤를 보게 되면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민생을 조국 신당은 검찰개혁에 집중하면 서로 상보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제가 뭐 화가 난다거나 불쾌하다거나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는 저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 범진보 진영의 이제 본진이자 맏형입니다. 예. 그런데 그 민주당은 수권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진보층 외에도 중도층도 배려하고 고려하고 그러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 저와 가칭 조국 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진보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민주당보다 더 앞서서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그렇게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민주당과 차이가 있고요. 민주당과 서로 따로 또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로 또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같이란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일부들과 상의를 하시거나 뭐 그러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대신 뭐 뜻은 같이 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근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열성 또는 좀 더 급진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을 조국 신당이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네, 자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제 얘기했던 물론 이제 장관님께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른바 내로남불의 상징처럼 돼 있어서 이건 네네. 상보적 관계가 아니라 약간 이 부분에서는 배치된다. 즉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신당은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서로 상보적이라기보다는 선을 확실히 긋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전 서로의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앵커님께서 내로남불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판 역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이 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공범이 1심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건희 씨와 최웅순 씨가 도합 23억 정도의 수익을 받았음이 검찰 보고서로 확인되었는데 예. 왜 수사조차 하지 않는지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윤로남불이고 김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 점에서 윤석열 검찰의 수사의 편파성 그리고 수사의 선택성 정의의 사유화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란 비판은 저에 대해서 비판하신다면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에 대한 칼날과 그 정도가 똑같이 윤석열, 김건희 씨 등 현 정권에도 당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야당에서는 도이치 특허법이랄지 디올백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쪽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이쪽의 내로남불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달게 비판을 받겠다고는 하셨는데. 네, 물론이죠. 제가 기꺼이 비판을 받고 받아오고 있고 저 역시 앞으로 100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라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 현재 과거 윤석열 검찰은 물론이고 현재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그 내로남불의 크기가 또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제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그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제가 싸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흠결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가 싸울 수밖에 없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도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애써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물길을 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런 비유를 자꾸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강이 아닙니다. 예. 강도 아니고 예.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런 그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막고 있는데 그러한 강, 윤석열의 강이 우리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고요. 이 윤석열이란 강을 넘기 위한 뗏목이지 제 자체는 강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계속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기 종식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통상적 절차로는 3년 뒤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비로소 정권을 바꿀 기회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저희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이걸 생각하면 3년은 너무 길다 생각합니다. 예. 3년은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법적 방식이건 정치적 방식이건 지혜를 모아서 조기 종식시키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뭐 탄핵이라거나 개헌이라거나 이런 경우를 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200석은 매우 어려운 과제죠. 예. 200석이 그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 진영이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 정치적 방안을 동원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자 이런 취지로 앞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예. 물론 그런데 형법학 교수님이시잖아요. 법적 네네. 절차가 있는데 앞서 이제 뭐 탄핵을 말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운영을 잘하든 못했든 간에 절차라는 걸 따라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데. 아니죠. 당연히 절차를 따라야 되고요. 예. 탄핵이나 개헌은 뭐 200석이 필요한 거니까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되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석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범진보 진영이 승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검찰이 예.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또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국민 여론도 달라질 것이고 언론도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그 현재 범죄라거나 비리 혐의에 대한 보도를 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으로 들어갈 것이고 예. 레임덕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개헌이나 탄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아니라고 상황이 하더라도.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야권이 크게 표를 많이 얻으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이 드러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건 좀 절차상 뭐 윤석열 정부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게 드러나면은 그런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우리가 힘이 세면 그런 게 드러날 것이다. 이건 선뜻 이해는 되지 아니죠.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실이 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수사 관련해서 수사를 시간이 뒤집어라 짧게 남아서 하는 10초 안에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입을 닫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힘이 빠진다 그러면 비밀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보도되고 그렇게 되면 그 근본이 흔들리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당 창당 작업 중이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